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바쁜 것을 좀 끝내놓고 한 일주일 만에 산행을 갑니다. 지금 12시 30분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1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23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0분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이 나무가 이팝나무거든요. 이팝나무 꽃들은 절정입니다. 얘들은 비를 맞아도 잘 떨어지거나 잘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에는 강한 모양입니다. 이팝나무 꽃들이. 그리고 지금 아카시아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나마 비가 아카시아 꽃 피기 전에 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비가 흠뻑 오고 난 다음에 아카시아가 피니까 아카시아 꽃나무에 꽃들이 진짜 엄청나게 달리네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만 안 오면 아카시아 꽃꿀은 최고의 호황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만에 절벽으로 가서 최고의 도라지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낮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황구가 겨울에 와보니까 그냥 아주 큰 삭대는 없는데 그냥 자원이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또 초대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기는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한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산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빡신데 가는 것보다는 그냥 몸도 좀 풀고 워밍업 삼아 그냥 도라지 삭대나 한번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곰치가 아니라 쪽두리풀, 여기 쪽두리 같은 꽃이 있죠. 옛날에 쪽두리풀인 새신입니다. 새신. 잎은 꼭 곰치나 나팔꽃잎같이 생겼는데 이 곰치 아닙니다. 이거 약초죠, 약초. 자, 저 건너편에 황구가 겨울에 왔을 때 저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빙벽처럼 완전 얼어있던데 이제 다 녹았습니다. 저런데도 한방 있어줄만 하거든요. 일단 저 밑에 가서 한번 대충 살펴보고 저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게 폭포가 있던 바위인데 황구가 겨울에 와서는 이 삭대를 한 개도 못 봤거든요. 그래도 이게 왜냐면 겨울에는 물도 얼어 있었고 낙엽이 워낙 많이 차 있었기 때문에 도라지 삭대가 낙엽보다 먼저 떨어져 버리면 낙엽 속에 묻혀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봄에 와봐야 된다 했는데, 자, 저기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한시 방향 7m 위에요. 자, 저 한 개의 삭대가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아래쪽은 붉은 빛이 나고 위쪽은 잎이 3개씩 달려있거든요. 황구가 봐서는 도라지 삭대 같습니다. 삭대도 꽤 굵은데 문제는 저 밑에 흙이 얼마나 있냐, 공간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 관건이죠. 저거는 살펴보려면 이 위로 돌아가서 저 위에서 로프 세팅해서 내려오면서 살펴야 됩니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진짜 반갑습니다. 지금 절벽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린 삭대들은 한 개씩 보이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여기도 하나 있죠. 이런 것은 안 건드립니다. 큰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황구가 로프를 타야 할 장소는 아마 이쪽 소나무 있는 쪽에서 타고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올라가면서 계속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2시에 해가 정 12시 방향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지금 해가 지금 남서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아침에만 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많이 좀 습하죠. 자,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쪽 소나무에 로프 끌어서 이 아래 아까 큰 삭대 하나 그거 보려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죠. 저 3시 방향 저 절벽 중 난간턱이에요. 자, 저것도 도라지 삭대죠.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저기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황구가 다 겨울에 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황구가 지나가면서 어린 도라지 삭대 한두 개 떨어져 있는 그것밖에 못 봤는데 본 삭대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프 안 타고는 저런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원이 남아있는 것이 걸려요. 일단은 여기 로프 세팅해서 저 아래 내려가서 저거 살펴보고 이쪽 살피고 저 난간 저쪽에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소나무에다가 먼저 로프부터 세팅하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좌측에 연장통 차고 우측에 등간기 차고 이 아래 도라지가 있지 싶은데 저 아래로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도라지는 저쪽 난간에 있거든요. 저거는 저 위에 올라가서 로프 세팅하고 저 물길 쪽에도 도라지가 있을 만하거든요. 그걸로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25m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아까 봤는 도라지입니다. 삭대가 아주 굵진 않는데 일단은 여기 흙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른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도라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래 굵진 않네요. 요거는 여기가 흙 파서 다시 묻을게요. 묻고 가겠습니다. 그래 크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죠. 3처럼 참한 도라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다시 묻을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 이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러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보시죠. 이 송화가루 날리는 거 보시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삭대 3개짜리하고 저거는 저쪽 난간에 있는데 황구가 저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옆에 이거 산나리 삭대하고 이 삭대가 살짝 보이길래 이거 확인해보자 싶어서 이 로프를 우측으로 좀 꺾어서 내려왔거든요. 이 보시죠. 여기 엄청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삭대가 왜 굵으냐면 지금 삭대는 그래 안 굵은데 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게 도라지 삭대거든요. 작년 삭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이거는 묵은 삭대고. 자, 이거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야,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황구가 보니까 이게 묵은 삭대하고 이 묵은 삭대는 상당히 굵은데 원래 올라온 삭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굵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치 싶었는데 이 낙엽을 뒷게 보니까 이 보시죠. 도라지 삭대가 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굵게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라지 삭대 올라올 때 산양 같은 개들이 이걸 밟아 보니까 이게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대가 생각보다 굵게 안 올라온 겁니다. 이 묵은 삭대는 엄청 굵잖아요. 야, 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말라는 삭대가 이 정도 같으면 이 도라지 상당히 크다는 말인데.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야, 이것도 보시죠. 이 골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내두도 안 나오고 이 골 속에 내두가 있는 모양인데 이 작업 안 되거든요. 다시 묻을게요. 야, 이 삭대, 묵은 삭대 이런 거 봤을 때 황구 진짜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다시 묻을게요. 이거는 그냥 시도라지입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처녀 머리카락처럼 막 나있는 얘들이 절벽에 자라는 두매부추입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전에 먹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 이 절벽에 자라는 두매부추입니다. 아, 도라지 진짜 아쉽네요. 황구는 잘하면 이 골 속에 안 넣고 누워있을 수도 있다 싶었는데, 누워있진 않네요. 자, 저 옆으로 가볼게요. 이 다삭 골 사이에 박혀, 저것도 걸치 싶은데, 진짜 저쪽으로 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으로 오니까, 여기 삭대 3개하고 묵은 삭대 3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도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크지 싶은데 일단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야, 황구는 이거 삭대가 별로 안 굵길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약용도로 이런 게 나옵니다. 야, 몸통 굵게 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바위 속에 눌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겁니다. 약용도라지 상당히 실하네요 보니까. 야, 지금 여기 비가 많이 왔더만 습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한 개씩 한 개씩 뽑아내거든요. 한 번에 확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만이 이거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갈게요. 그리고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게 이 삭대가 하나 보이길래 이 묵은 삭대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도라지 삭대는 아니네요. 도라지 삭대 같이 보이는데 도라지 삭대는 아닙니다. 하여튼 상당히 굵은 도라지가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는 약용으로 가져갈게요. 약용 중에서도 상당히 상품입니다.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하고 요 넘으면 다음 절벽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오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이
여기가 북동쪽 절벽 대표면 저게 남서쪽 절벽으로 바뀌죠. 저쪽 절벽에 또 도라지 삭대가 겨울에 한두 개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저것까지 오늘 마저 보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산에 오니까 힘은 들어도 기분은 좋습니다. 저 중간에 12시 방향 저 정상이 한 1150m, 한 1200m 정도 될 겁니다. 1200에서 1300 가까이 되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자, 건너편 절벽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한능선 올라왔거든요. 계속 갈게요. 자, 이제 여기가 오늘 두 번째 도라지를 볼 장소인데 저기 한번 보시죠. 10시 방향 한 7m 위에요. 절벽 중턱에 저 도라지 삭대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야, 저 통벽에 있는 것 같은데 공간이 없지 싶은데 일단은 저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아까 봤는 삭대 말고 그 위쪽에 저 1시 방향 10m 위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도 괜찮은 삭대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거는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저 참나무 있는 데 연결했으니까 지금 절벽 아래쪽에 이쪽에 삭대가 몇 개 있고 저 아래 몇 개 있거든요. 다 통벽에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확인한 차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서니까 이 보시죠. 삭대 4개짜리 도라지가 있는데 완전 통벽 사이에 이거는 그냥 시도라지입니다. 이거는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그리고 야, 저 위에 것도 삭대 4개짜리인데 이 삭대가 4 사이즈입니다. 저 아래 거 지금 이쪽에 거 발 앞에 거 4개, 이 위에 거 4개인데 저거는 이제 깔라질까요? 일단 저쪽에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삭대가 큰 거 작은 거 쓰겠거든요. 이것도 그 도라지는 상당히 굵지 싶은데 이 보시죠. 야, 깔라질까요? 이거 지금 바위가 지금 울리는 소리가 안 나는데 빠루가 제낀데 이거 제낀다 해도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오지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울리거든요. 소리가 울려야만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건데 공간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 삭대 4개, 저기 삭대 4개가 다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이건 다 시도라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저 건너편 절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 위쪽 상층부 절벽에도 도라지 삭대가 좀 있던데 오늘은 그까지 못 갑니다. 저거는 뭐 다음에 또 생각나면 와보는 걸로 하고, 가을에 오면 이런 데 지금 올라가면서 송이도 따고 도라지도 보고 이러면 금상첨화인데 가을 되면 졸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개지랄 하니까 그래야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꼴짝이 건너서 저 건너편 절벽으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내려와서 이 건너편 절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엄청난 삭대가 하나 있길래, 야, 이런 게 도라지 삭대면 진짜 좋은데 산나리 삭대입니다. 일단 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래 비가 많이 왔더만 이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이 바위를 디디거나 밟을 때도 한 발 한 발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굵은 소나무에다가 다시 한번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이 아래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이쪽 협곡에 산행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저 정상 쪽에 절벽이 있는데 저거는 다음에 가든지 뭐 일단 그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이 절벽 맨 아래쪽입니다. 이 중간에 이런 턱들이 좋은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도라지가 없고 이 맨 아래쪽에 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중급 삭대 하나, 작은 삭대 하나, 2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이 삭대는 꽤 굵거든요.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바위도 빠지는데 요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삭대는 좋은데 도라지는 생각보다 안 굵습니다. 뽑을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보고 결정할게요. 자, 한 틈만에 나왔습니다. 약용으로 하나 가져갈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굵진 않는데 그냥 약용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아이고 바위는 깔아지는데 도라지가 좀 굵었으면 싶은데 아쉽긴 아쉽네요. 자, 요 옆에 감 살피고 요거는 어리면 그냥 먹겠습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별로 크진 않거든요. 요거는 그냥 종족 보존하게 다시 묻을게요. 딱딱 흙 따져져서 묻어놓고 갈게요. 그리고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쪽에도 있는지 도라지가. 자, 저 소나무인데서 도라지 하나 아까 중급 약용 도라지 하나 보고 또 있나 살펴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지금 이거 풀숲에 가려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삭대가 꽤 되죠.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요 뒤에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리니까 놔두고 요 큰 거 요거 하나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삭대가 이 나무 뒤에 가려져 있으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입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오늘 도라지는 지금 수분이 많아서 황구가 흙 털면서 확 꼽아냈는데 이 보시죠. 야, 꼭 쌈처럼 나오는데 좀 굵지가 않습니다. 이거보다 좀 굵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오늘 도라지는 다 이렇게 나오네요. 삼입니다. 3. 자, 이것도 이쁘니까 가져갈게요. 뿌리 힘은 좋거든요. 뿌리가 처지는 게 없이 빳빳하잖아요. 꼭 이쁜 산삼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작은 둥근 병에 담금해 놓으면 이것도 이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도라지씨를 한 20개 심고 옆에 작은 삭대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저 좌측 난간에는 별 거 없지 싶은데 일단은 올라가서 로프를 이동하든지 철수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항구가 산타는 이쪽 방향이 지금 북동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금방 집니다. 5시, 지금 5시, 5시 4분인데도 벌써 해가 저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몰은 17시 아직 한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보시죠. 산 뒤로 걸려버리니까 해가 검면서 여기는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행할 때도 내 산행의 방향 따라서 산행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포인트입니다. 자, 황구는 이 골짜기로 내려왔으니까 골짜기 타고 이제 차인대로 이동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만에 철수했거든요.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산행하는 것 같습니다. 황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행이란 것은 무작정 뭐 1000m, 1500, 2000을 막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며칠 만에 산행하니까 하루 이틀은 저만큼 몸도 풀면서 고도를 서서히 올리고 그 다음 3, 4회 때 산행되면 몸이 정상 컨디션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올라오면 그때는 고도와 난이도를 올리면서 산행을 해야 몸의 리스크가 적고 무리도 적게 옵니다. 자, 오늘 산행지가 황구가 겨울에 갔을 때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자원은 있다는 거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생각보다 도라지 자원은 많았는데 야, 통벽에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벽 아닌 곳에 있는 도라지들도 황구가 못 받는 도라지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약용할 거 오늘 괜찮은 게 한 뿌리 왔고 담금할 거 뭐 큰 도라지는 없고 그냥 작은 도라지인데 담금할 거 한 3, 4리 때 담금할 거 좀 이쁜 거 이런 거 왔거든요. 하여튼 뭐 그냥 뭐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큰 대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순간 뜨끔하는 것도 있었고 오랜만에 산행해서 또 즐겁고
그리고 또 한국가 오후 산행은 잘 안 가는데 오후 산행을 가버리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고 일몰이 아직 뭐 17시, 19시잖아요. 그러면 7시, 거의 7시 반, 8시 가까이 이 어둠살이는 져 있는데 산에서는 해가 정말 일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입니까? 보니까 설악산 쪽에 산행에서 사고 나서 뭐 사망자가 몇 명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해빙기 시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이때 낮밤에 일교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때는 산행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설악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고 1700에 거의 뭐 지리산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거의 1700이나 1900이나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더군다나 지리산은 그래도 산은 높지만 등산로가 굉장히 발달 잘 되어 있고 단기간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많지만 설악산 능선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산행 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산행 실력도 많아야 되지만 그리고 준비물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산행하실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 옷, 의류 이런 것들을 안 챙기시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혹시나 산행에서 사고나 뭐 조난이 나버리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저체온으로 인해서 오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하셔야 되는데, 체력이나 이런 것을 내 실력을 강화 안 하고 산행지를 너무 높게 잡고 너무 난 코스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아침에는 뭐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7, 8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몸이 이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뭐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고산지대 산행하면 그만큼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도라지하고 오늘 내일 지금 산행이 잠깐 잡히는데, 본격적인 산행은 주말에 보는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 도라지 지금 뭐 약용 도라지도 또 괜찮은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도라지는 일단 나와봐야 됩니다. 황구가 굵은 삭대를 본다고 해서 오늘도 보셨다시피 이게 대물이 같지만은 안에 바위가 있으면 안 나와지고 뿌리 모양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대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라지는 땅 속에, 바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지. 황구가 물론 뭐 또 겨울에 빡세게 다녀서 도라지 볼 장소는 한 20-30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도라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황구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일단 정확한 것은 나와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생정보 5월 3일 찍었는 거 황구도 오늘 유튜브로 한 10번 20번 봤는데, 진짜 이제까지 역대 생생정보 뭐 일단은 뭐 석이든 도라지든 하소든 간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 영상 자체는. 황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생생정보 석이버섯을 치면 황구 영상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진짜 그 절벽이 진짜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날 이틀 산행하고 진짜 이 손가락이 안 굽혀진다 할 정도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자세한 것은 뭐 또 중간중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하여튼 황구도 한 일주일만 갔다 오니까 뭐 빡센 건 아닌데 하여튼 몸은 좀 피곤해도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또 벌통에 벌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